자,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의를 하게 될 정혜수 교수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얼굴은 비록 보지 못하고 목소리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제가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이 자격증 시험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한 내용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꼭 자격증 취득을 하시길 바라고요.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홈페이지에 돌아보시면 지금 저와 같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우선 자격증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쁜 사진을 등록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우선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자격증 발급하실 때도 그 사진이 이제 또 되니까 사진은 예쁜 걸로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당장 없으시면 그냥 등록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또 변경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험표 출력도 하고 추후에 이제 기출문제 또 프로그램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가다방 같은 거 발표됐을 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서 또 채점해 보시면 아 내가 그래도 좀 안전선에 있다 이렇게 아니면 좀 불안하다 이런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좀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그쵸? 네,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 이제 오시면 회원가입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왼쪽 하단에 K랩 수업용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아이콘도 있고요. 차후에 저랑 이제 실무 학습하실 때 여기서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같이 해볼게요. 또 기출문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격증 시험 안내 잠깐 해드릴게요. 네, 시험 개요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저희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저희 자격증은 4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급수가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세무 1급이 가장 이제 어려운 자격증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래로부터 위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무 2급 여기 있습니다. 자, 이론 시험 이제 100점 중에 30점, 100점 가지고 있고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이제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 시험은 70%고 우리가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전표를 입력하시고 뭐 결산하시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를 작성하시고 연말정산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채점해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고요.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고 여기 이제 전산세무 2급에 여기 봐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전산세무 2급은 이론 시험에서 재무회계 학습하실 거예요. 전산회계 1급에서 학습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죠. 원가회계도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 이론 문제를 학습하기 위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셨던 내용들이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념, 총론 이런 걸 학습하셨다고 보시면 이제 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과 거기에 더해져서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부분에 한해서 이제 소득세법이 추가돼서 이론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실무시험을 보시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실무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뭐 초기월이나 거래자료 입력,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전표가 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세무 2급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 전표는 많이 점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가 나올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올 거고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제사라고 해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기초 및 전자신고라고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의 급여를 또 계산을 하실 거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매월 이제 세금 원천징수 한 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까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그 안에 PDF 파일이 들어가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랑 원처세 전자신고하는 내용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시험 범위에 이제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기 수업 때 제가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전산세무 2급의 시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뭐 평가 범위 뭐 이런 거는 또 참고로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합격 점수는 말씀드렸듯이 100점에 몇 점? 7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이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서 저랑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첫 시간입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회계의 기초 개념부터 저랑 같이 학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 앞부분 이제 전부 다 이론은 거의 회계 1급에서 같이 저랑 학습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생소하거나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의 기초 개념에 회계의 정의부터 나옵니다. 뭐 회계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용한 정보 전달이죠.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우리 회계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실체, 우리 회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 어떤 거를 뭘 보여줄 건데 정보 전달의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집에서는요, 우리 여러분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 쓰세요? 그런 것들이 나의 재정 상태,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장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업이 유용한 정보 전달하는 수단은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우리가 장부를 가계부나 뭐 용돈기입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재무제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회계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회계의 목적이 나오죠? 위에서 보셨던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유효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그냥 우리 회사에서 편한 대로 작성하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정보의 전달, 제가 위에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 있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구성되면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연도 회계분, 당기하고 작년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당기 2022년, 전기는 2021년 거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 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 재무보고서에서 회계 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 금액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전환을 전에 발생한 거래나 다른 사건 또는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따라서 일반